야당과의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양당은 통합 마중물로 불리는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호남계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들은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인에선 부장검사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변신,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12월 1일 금요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다루는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의원님이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뭐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도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얘기를 좀 세게, 솔직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함께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처음 인상적으로 본 게 바로 그 국정조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을 향해서 그렇죠. 호통치던 바로 그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좀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물어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답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더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걸로 좀 승부를 보자 했죠. 네, 이걸로 좀 승부를 보자. 그게 18번이었어요. 예. 그래서 18단 샤우팅이다.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올해도 제가 국회의원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네. 올해 1년 한 것보다 작년 그때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강렬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용주라는 전직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정말 세게 호통치는구나.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매의 눈. 국회에서도 이용주 의원 하면 매의 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검사 티가 남아있다. 눈은 선량한데 얼굴이 좀 매같이 생겨서 그렇다. 눈은 선량한데 얼굴이 매다. 얼굴이 매다. 무슨 차이입니까? 눈과 얼굴이 다른 겁니까? 매도 네. 뭐 고기를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네. 선량한 매도 네. 먹기 위해서는 뭘 먹겠다는 것입니까?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조윤선 장관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죠? 있습니다. 좀 대학교 선배님이시하고 예. 또 국회에 들어와서 네. 뭐 알게 됐지만은 네.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도 제가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네.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이십니다. 네. 근데 뭐 1심에서 또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더 덜컥했는데 네. 요즘 보니까 위증했다고 그래서 네. 다시 또 2심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부분이 액수로는 네. 뭐 구속할 정도의 액수의 금액은 아닌데 그 성격상 예. 또 그 부분을 또 조윤선 장관이 와서 뭐 인정을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수사의 협조 여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네.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봅니다. 예. 전직 검사의 감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이번에 오면은 두 번째 조사받을 때는 자백할 것 같습니다. 자백하면은 구속 안 하겠죠. 네. 부인하면은 구속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은 못 모르고 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도 예. 정말로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자백 가능성 높다. 있다. 예, 봅니다. 있다? 높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70%는 하지 않을까요? 70%?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70%면? 지금 뭐 다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사 초기와 달리 네. 많은 진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도
있는 것은 그대로는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개했던 것이 정치권의 끔찍한 수준의 부패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이제 적폐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께서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 맨 꼭대기층을 마치 이제 자신의 무슨 사적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최고급 호화판으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는데요. 이 전직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패라는 것이 도대체 이 나라 정치에서는 떠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그런 데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예.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10억이 될지는 이제 상상이 안 가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억이 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 커요. 한 채를 지어도 어디 할 정도의 그러니까요. 금액인데 예. 뭐 어쨌든 이제 그거죠. 이제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네. 그런 곳에 사각지대가 생기면은 네. 1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던 익숙한 다른 가지 안가. 뭐 거기가 안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대통령이 안가, 뭐 국무총리라든지 국정원에서는 필요한, 물론 안가가 필요할 수 있는 용도는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전혀 필요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용도에 맞는 정도의 숫자가 있는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네.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용도를 쓰겠다고 해서 네. 돈이 외부로 유용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청와대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네. 국정원의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죠. 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부패, 권력기관의 부패를 잡는 기름기르고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온 길에 제가 자유한국당 얘기도 조금 여쭙고 넘어갈게요.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성완종 전 회장한테 1억 원 금품 수수한 것 때문에 지금 1심에서는 유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지금 대법 계류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또 녹취록이 또 한창 논란이 됐어요. 의원님 갖고 계시다면서요? 뭐 제가 국정감사기관에 녹취록이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녹취록이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시 대검 국감이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 대한 공소유지 서울고검에서 네. 할 때 좀 잘 좀 챙겨서 하라. 네.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었고 사실 그 이전에 법무부 국감 때도 네. 박지원 대표님이랑 같이 또 법무부 간부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이야기 언급이 있었었어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마침 또 우리 서청원 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셔서 예. 뭐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감 때, 대검 법무부 국감 때, 대검 국감 때 예. 공소유지 차원에서 좀 챙겨봐라라고 언급을 한 거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님께서 네. 그 뒤로도 또 말이 또 한 두 번 좀 바뀌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생활비로 했다는지 네. 어쨌다는지 월급으로 다시 대체했다는지 그렇죠. 예. 또 그 관련해서 또 원혜영 또 당시 원내대표하고 네. 돈이 줬는지 안 줬는지 관련해서 또 기억의 착오다. 네, 네. 기억의 착오다. 라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조어를 만들어내셔서 네. 이제 홍준표 대표님께서 착오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착오로 하신 것인지 네. 아니면 서청원 대표가 착오를 하는 것인지 네. 누군가는 뭐 착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뭐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70% 정도 자백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조사 과정이니까. 예.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몇 퍼센트의 진실이 있다고 보세요? 계속 말 바뀌게 하는데. 저는 뭐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지 않나? 자백 가능성 제로다. 예. 매의 눈이었어요. 자백 거의 없지 가능성 않나? 제로다라고 봅니다. 자백 가능성 제로다. 대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굉장히 무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네. 이제 1심 수사 때 당시 그런 1심에 있었던 내용, 2심에 있었던 내용 또 2심에서 일부 또 증인들이 뭐 꼭 1심의 증언을 번복한 것까지 아니지만은 다른 증언을 해서 1심의 증언들이 좀 흐려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2심 판결이 났지만은 네. 그 외에 또 다른 사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에서 또 좀 판단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막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이용주라는 사람 자체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막 공격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종의 모욕을 좀 당하면 어떠세요? 그 말씀하신 분이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분이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네. 아 정말로 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겠지만은 네.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네. 또 얼마 뒤에 또 기억이 차고 이렇게 네. 언급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용주 의원을 더 신뢰한다. 좀 그렇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보다 이용주 의원을 더 신뢰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좀 주신 예. 걸로. 그 전직 검사 선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까마득한 선배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정치권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촛불을 많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패 문제가 계속 터지고 그러면 이게 믿고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당 혁신, 정치 혁신 이런 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당. 왜 약간 한숨 쉬는 그렇습니다. 왜 한숨 쉬십니까? 한숨이 나십니까? 그 요즘에 뭐 제 심정을 뭐 노래로 하자면은 네. 노래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아. 그 이남기라는 가수가 울고 싶어라라는 네.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저희 당내 상황을 보면은 기왕 말씀 나온 길에 노래 한번 하시고 넘어가실까요?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죠. 시청자들이 예. 아마 지금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다른 당의 일이면은 네.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저희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란의 모든 주요 출연자들이 저희 당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 저희 대표. 네. 그래서 남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 당이 좀 빨리 자리를 잡고 바로 섰으면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끝장 토론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 그때 주요 어떤 말씀 좀 하셨나요? 뭐 험악했다는 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각자 입장들은 이제 그런 자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한 두세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에서 한 번 더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까지 갖고도 네. 모든 분들이 적극적 의견 개선할거 하셨고 이미 그 이후에 언론에 이제 알려진 것처럼 네. 많으신 이제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좀 이르다, 네.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지금 정책인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선을 넘어서서 네. 내년에 있는 6월 지방선거에 임하기 위해서 선거연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정책인들 진행해 가면서 네. 염두에 두고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당대당 통합, 당을 합치는 그런 것은 각 당의 지지자들, 당의 정체성, 출발점 이런 것을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고 그 반대 쪽도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대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대표를 빼고 당을 새롭게 추스려 갖고 네.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약에서 이제 선거 때 대표가 돼서 2달 안에 지지율 빨리 올리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당에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뭐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오르지는 않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당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른 쪽에서는 이제 당에 새로운 이제 활기를 넣기 위해서 당의 좀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네. 당의 예외위원회 확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총선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급조한 당, 시간을 창당하는데 좀 시간이 좀 쫓기고 선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쫓겨서 선거를 치르면서 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서 선거를 치르지는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의 외연을 네. 확장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것 중에 유효한 방법으로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도 이제 작년 대선 네. 탄핵 과정에서 네. 그 당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나눠지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논의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대로 새누리당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설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언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으로 합당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요인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그리고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양보를 해야 되고 또 바른정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날 끝장 토론 때 많이 오갔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길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게 분절해서 좀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에 국민의당은 정의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책연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선을 볼 때 국민의당의 노선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나 정의당하고 노선을 좀 정책 비전을 좀 같이 해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죠. 이제 몇몇 정책을 빼놓고는 사실 이제 바른정당이나 그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조차도 정당의 분류는 거의 다 또 보수 정당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정의당조차도. 그래서 정책의 차이는 크게 없었던 것이고 몇몇 정책 빼놓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한쪽으로 묶인 것은 당시 여와 야에 이렇게 구별이 됐던 거죠. 여와 야에 그렇게 구별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돼 있는 것이고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은 야당, 작년도 야당, 올해도 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작년에 같은 팀으로 함께 있었던 한 팀플레이를 했었죠. 당시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다르긴 다른데 요즘 들어보면 뭐 준여당이라는 말을 듣는 정의당 또 여당의 이중대라고 말을 뭐 가끔씩 비난을 듣는 국민의당 이게 결국 준여당, 여당 이중대라는 말은 결국 여당을 도와준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죠. 야당이면서도 야당이면서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여야의 구별을 아직도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당 같지만은 당시의 여당이었고 지금의 야당으로서 소위 같은 팀으로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이쪽보다는 같은 야당이지만은 자유한국당 쪽하고 더 가까운 거 아니냐는 내부의 논의가 있어서 1차 탈당, 2차 탈당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나머지 11명 중에서도 몇 분은 더 갈 수 있어서 다른 정당이 조만간 한 자릿수 정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좀 이렇게 그 정책, 비전 그리고 당의 정체성 그리고 또 지지층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분석해서 입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입장을 정한다면 이거죠. 우리 지지자들을 또 예전의 지지자들 또 지금의 지지자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이 바른정당 지지 성향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 당의 외연 확장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들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여서 외연 확장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민주당 정부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 당 쪽으로 국민의당 쪽으로 끌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는 시기적으로는 뭐 몇 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민주당 정부 잘 못하게 되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반면 바른정당에 있는 지지자들 사람들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는 설득할 대상은 적겠지만은 설득 당할 가능성은 좀 크다.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도 외연 확장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른정당의 지지자들과
뭐 힘을 합치거나 정책 연대를 하거나 선거 연대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외연 확장이 이제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시도인데요. 문제는 당의 정체성,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성향 그리고 호남의 지지를 이제 전폭적으로 국민의당이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은 그 호남 지역에 기반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이 필요한 난제처럼 짚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좀 먼저 그렇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이제 뭐 가볍게 그 말을 이제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거죠. 네, 지금 국민의당 지지자들 네, 설령 안철수 대표의 통합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양당을 합당을 해서 유승민이 대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죠.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네. 통합 이후 그 두 통합된 하나에 된 정당의 대표로서 유승민이 와서 대표로서 활동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닐 것이다. 예, 예. 아닐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두 당이 합쳐서 하나의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두 가족은 하나로 합치기가 어렵다. 예. 그러면 굳이 통합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 여러 의원들께서 반대하는 측면은 그 점에 있는 거예요. 네. 설령 인위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어떻게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없는 통합일 것이다. 네. 그리고 물론 아직 저희들이 당세가 미약한 네. 지역들이 있죠. TK라든지 PK 강원도라든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꼭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위원 확장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네. 쉬운 말로 하면은 설령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다고 해서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TK에서 저희들이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백보 양보해서 네. 광역의원 아니 시의원, 군의원 정도 한두 석 어떻게 하면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쪽에서 한두 석 얻어서 다른 데서 마이너스 13개를 한다면은 네. 실리로도 네. 득이 안 되는 선택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취약화 예언 확장을 시간을 두고 네. 자력 갱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올해 초에 그런 네. 말을 했었어요. 네. 자강론, 대선 과제 자강론 네. 스스로 네. 강의해서 대선도 독자적으로 뛰고 하자. 저는 그런 주제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이 국민의당 자강론. 그렇죠. 네. 지금 저희들이 창당을 해서 온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돌 지났지만은 네. 걸음마 정당인 거죠. 걸음마 정당.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전국 모두가 다 동일한 지지, 동일한 강도의 지지, 동일한 조직이 있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연 확장을 필요하지만은 그게 바른 정당과의 합당을 통한 것은 최선의 수는 아니다. 최선의 수는 아니다. 앞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추가 탈당이 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지금 예. 1차, 2차.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집주인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나다 이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그제 네. 몇몇 또 추가. 들어보니까 한 3명 정도가 또 나타나가. 갈 것이다라는 말이 돌더니 여의도에. 예, 어제 또 홍준표 대표가 직접 그런 말 하셨어요. 정문은 닫았지만 새길은 열려있다. 새길은 열려있다라고 네. 하셔서 새길. 네. 새길이라고 보니까 3명을 두고 새길 3명이 온다고 해서 새길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3명이 추가 탈당한다. 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3명이 곧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새끼리라는 말이 나와서 홍준표 대표 입에서 직접 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4명이 가면 넷길을 건너서 갑니까? 신의 길을 그랬든지 하겠죠. 말씀 주신 대로 3, 4명이 더 추가 탈당을 하게 되면 바른정당의 외연은 더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당대당 통합 형태로 추진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이제 제 생각은 네. 안 대표의 생각은 뭐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거 네. 같아요. 바른정당에 보면 좋은 정치인들이 있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원들도 네, 네. 또 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입당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대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각각 몇 명의 정치만 받아서는 그것이 외연 확정으로 되지는 않는다. 원든 원치 않든 바른정당이 지금 여러 지역의 지역위원회라니 당 조직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네. 소위 외연 확장에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의 정당, 조직, 사람을 흡수해야 되는. 예. 근데 그런 개별적인 입당이라든지 개별적인 몇몇 의원이 영입만으로는 네. 그것을 갖고 올 수는 없는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엔 확장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 법적인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맞겠죠. 현실성을 떠나서는. 자, 그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외연 확장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좀 정치 공학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아직까지는 이란 단서를 다셨습니다. 역시 야당다우십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민주당하고의 통합 뭐 이런 거를 국민의당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노선이나 뭐 지향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데 오히려 바른정당 몇 명하고 같이 당대당 통합을 해서 외연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더 큰 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의당 의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제 여야 간에 합당을 했던 것은 네. 하나의 전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3당 합당. 3당 합당. YS 91년도 3당 합당. 민자당. 예. 여당과 야당을 합당했던 네. 유일한 경우죠. 그리고 뭐 합당은 아니지만 D-Day 변화 이건 합당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야당과 야당의 뭐 선거연대 정도 뭐 그 정도로 보고 정부의 구성인데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면 어떤 롤로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여야 간의 3당 합당 모델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대한 그 명확한 성격 규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부터 구성이 돼 있었어요. 민주당 탈당파. 뭐 분당이 탈당이 모르겠으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실현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주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실험 기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설령 실험 차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더 실험해볼 여지는 있다. 내년 지방선거든지 하다못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국민의 지지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때도 국민들께서 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무슨 3당, 4당 체제, 여야 간에 양강 체제로 가는 게 맞아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저희 국민의당을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간에 많은 상당수 국민들이 여야, 강야, 이게 양강 체제보다는 3당, 4당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셔요. 그게 국민의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정당이 생겨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이지만은 어쨌든 3당, 4당, 다당 체제로 가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만약에 작년에 탄핵 국면에 있어서 다당제 우리 3당, 4당 이 체제가 아니었으면 탄핵이 통과됐을까? 설령 여대 야소가 아니라 요소 야대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일 야당으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입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큰 힘을 발휘했겠지만 탄핵 3분의 1을 얻을 수 있는 탄핵에는 네.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은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 당시로서 자임했던 예. 3당, 4당, 다당제 하에서의 역량 그게 꼭 국민의당이 앞으로 2당이 될 수도 1당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때에도 3당, 4당 체크가 필요한 거죠. 저는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주셨던 이제 정치에 보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다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를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활성화시켜서 국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그런 정치를 좀 해달라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새롭게 정당을 시작하면서 생각한 새로운 가치,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가치라면 뭘까요? 제 아까 모두에도 말했다시피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걸 빼놓고는 네.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꼭 모든 정당이 네. 정책적으로 확연히 차별이 생겨서야지만이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정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유럽의 여러 가지 사례도 네, 그렇죠. 있다시피 네. 그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꼭 정체성,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책을 누가 더 잘 실현해내느냐, 네. 누가 국민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것만으로도 정당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오늘 12월 1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아마 지금쯤 대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 상황이었을 그러네요. 텐데, 예. 그죠? 근데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예산 전국이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이 이런 거예요. 과연 국민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바른정당과 합치고 깨지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잠깐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앉아있지는 않고요. 네.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지금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100점입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국민의당이 당 자체가 없어질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하는 것이고 바른정당과의 합당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이 되겠죠. 뭐 오늘 또 일부 언론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12월 말에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또 잠시 후 얼마 후에는 또 그건 아니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뭐 말만 설왕설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뭐 어쨌든 연말에는 그 문제는 저는 매듭이 지어질 거로 봅니다. 네. 매듭이 지어질 걸로 보고 앞으로 한 1, 2주일 이내에는 네. 바른정당이 두 자릿수 정당에서 한 자릿수 정당으로 내려갈지 말지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결정이 될 거라고 보면은 네. 한 자릿수 정당에 있어 남았게 된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네. 또 몇 명이 또 나갈 수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그런 상태의 바른정당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연 확장의 예.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데서 논의를 한번 다시 하게 되겠죠. 그 시점에서. 만약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을 찬성하지 않지만은 네. 지난달로 돌아가서 바른정당이 20명이 있었을 때 내지는 1차 탈당이 있었기 전에 40명이 있었을 때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네. 당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한다 하면 저는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세력이 한다면은 네. 당대당으로 통합해서 외연을 확장해서 뭐 두 정파가 다시 그 한 당내 경쟁을 하겠지만은 네. 한번 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네. 20명도 교섭선택 끊어지고 11명이 불가한다 한다면은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한 자릿수가 된다 한다면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네. 외연 확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도하게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노선과 정신을 지키면서 어찌됐든 좀 아직까지 실험이 끝나지 않은 그렇죠. 더 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의당의 노선을 좀 가져가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자강론,
국민의당 그렇죠. 스스로 좀 더 강해져서 한국 정치에서의 좀 어쨌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우리 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죠. 일야당이 될 수도 있고, 일야당, 예. 될 수도 있고, 여당이 될 수 있으나 네. 그런 상태에서도 국내 정치가 양당이 아닌 3당, 4당 여러 당이 함께하는 네. 그렇게 됨으로써 개별 정당의 힘이 약화돼야지만이 예. 국민들이 편하게 되죠. 정당 자체도 뭐 청와대나 검찰, 국정뿐만 아니라 그 못지않은 권력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권력을 나누고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유,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벌써 38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예. 할 얘기가 아직도 더 많은데 걱정입니다. 예산 정국이에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올 예산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 많은 국민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기도 하신데요. 예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뭐 사실상 오늘이 네. 이제 부의를 해야 되는 날이죠. 네. 국제 선진화법에 의해서. 근데 뭐 무슨 연유인가 국회의장께서 하루 정도 뭐 열흘 주시고 하루 내일을 미뤘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은 원활한 예산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뭐 야당도 있겠지만 제일 큰 책임은 여당에 있는 거죠. 청와대 여당에 있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예산안을 관철시키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는 여당에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뭐 대개의 경우 중에 다는 뭐 일치할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최저임금 보존을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들이 있죠. 네. 그런 큰 주제들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네. 물론 여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네. 첫 예산을 그렇습니다. 통과 안 시켜주는 게 어디냐, 정치도에 맞느냐, 네. 그것을 안 해주겠다는 건 솔직히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주장이 전혀 틀리다고는 보진 않으나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정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항목에 예산을 쓸 것인지 여부는 네. 국회가 결정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답니다. 하지만은 공약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걸 첫 해에 다 해야겠다. 1, 2, 3, 4, 5 다 해달라. 여기 중에 하나라도 빼면은 응하지 않겠다라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없고, 이건 단순히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청와대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본다면 적절치 않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 2, 3, 4, 5라고 한다면 몇 개 정도는 양보를 해서라도 받아낼, 네. 합의를 이루어낼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장하는 바대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로 가야 되고, 또 어렵게 일하는 소방공무원, 특히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그 공무원들 늘리는 거,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또 동의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전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입장을 모르겠으나 국민의당 네. 입장을 본다면은 필요한 현장에서 소방 그렇죠. 인력, 예. 경찰 인력 찬성,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찬성하는데 네. 그 다음에 있는 내역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의 뭐 공무원이 과대 배분되는 데 인덱스에서는 그 부분을 줄이고 아하. 해야 돼. 네. 행정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한 그 계획서에 따라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정부가 계획서를 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건 협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두 번째, 아까 최저임금 부분이죠. 네. 저도 많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3년 차까지 하기로 했고, 네. 내가 1단계로서 내년에 7천 얼마까 올리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을 국가의 예산으로 노동자라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한테 보호자라는 네. 형식으로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소위
최저임금을 생활하는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정부의 안은. 네.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식이 잘못됐다.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직접 지원하든지 하려면. 그런 네. 방식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가져와야지만 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주는 방식은 적절치 않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이 방안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네. 1년 하고 말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정부안은 내년 1년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이번에 예산을 설령 5년에 나눠서 5분의 1씩 5년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안을 내야 되는 것이 올 1년 주고 그 사람들 내년 그 업체를 내년 지원 안 한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좀 어려울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좀 모셔주시고요. 이슈파이터 시간을 좀 늘려서 많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파이터 시간을 늘리자. 이걸로 결론을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의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양당은 통합 마중물로 불리는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호남계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들은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인에선 부장검사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변신,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12월 1일 금요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다루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의원님이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뭐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도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얘기를 좀 세게, 솔직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함께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처음 인상적으로 본 게 바로 그 국정조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을 향해서 그렇죠. 호통치던 바로 그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좀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물어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답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더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걸로 좀 승부를 보자 했죠. 네, 요걸로 좀 승부를 보자. 그게 18번이었어요. 예, 그래서 18단 샤우팅이다.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올해도 제가 국회의원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네. 올해 1년 한 것보다 작년 그때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강렬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용주라는 전직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정말 세게 호통치는구나.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매의 눈. 국회에서도 이용주 의원 하면 매의 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검사 티가 남아있다. 눈은 선량한데 얼굴이 좀 매같이 생겨서 그렇다. 눈은 선량한데, 눈은 선량한데 얼굴이 매다. 얼굴이 매다. 무슨 차이입니까? 눈과 얼굴이 다른 겁니까? 매도 네. 뭐 고기를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네. 선량한 매도 네. 먹기 위해서는 뭘 먹겠다는 것입니까?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조윤선 장관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죠? 있습니다. 좀 대학교 선배님이시하고 예. 또 국회에 들어와서 네. 뭐 알게 됐지만은 네.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도 제가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네.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이십니다. 네.
뭐 1심에서 또 무죄가 났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더 덜컥했는데 네. 요즘 보니까 위증했다고 그래서 네. 다시 또 2심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부분이 액수로는 네. 뭐 구속할 정도의 액수의 금액은 아닌데 그 성격상 예. 또 그 부분을 또 조윤선 장관이 와서 뭐 인정을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수사의 협조 여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네.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봅니다. 전직 검사의 감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이번에 오면은 두 번째 조사받을 때는 자백할 것 같습니다. 자백하면은 구속 안 하겠죠. 네. 부인하면은 구속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은 못 모르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도 예. 정말로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자백 가능성 높다. 있다. 예, 봅니다. 있다? 높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70%는 하지 않을까요? 70%?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70%면? 예. 지금 뭐 다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사 초기와 달리 네. 많은 진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도 있는 것은 그대로는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개했던 것이 정치권의 끔찍한 수준의 부패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이제 적폐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께서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 맨 꼭대기층을 마치 이제 자신의 무슨 사적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최고급 호화판으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는데요. 이 전직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패라는 것이 도대체 이 나라 정치에서는 떠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그런 데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예.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10억이 될지는 이제 상상이 안 가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억이 되는 겁니까, 진짜? 너무 커요.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어디 할 정도의 그러니까요. 금액인데 예. 뭐 어쨌든 이제 그거죠. 이제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네. 그런 곳에 사각지대가 생기면은 네. 1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뭐 험악했다는 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각자 입장들은 이제 그런 자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한 두세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에 한 번 더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까지 갖고도 네. 모든 분들이 적극적 의견을 개선했고 하셨고 이미 그 이후에 언론에 이제 알려진 것처럼 네. 많은 이제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좀 이르다, 네.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지금 정책인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선을 넘어서서 네. 내년에 있는 6월 지방선거에 임하기 위해서 선거연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정책인들 진행해 가면서 네. 염두에 두고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당대당 통합, 당을 합치는 그런 것은 각 당의 지지자들, 당의 정체성, 출발점 이런 것을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고 그 반대 쪽도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대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대표를 빼고 당을 새롭게 추스려 갖고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약에서 이제 선거 때 대표가 돼서 2달 안에 지지율 빨리 올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뭐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오르지는 않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당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른 쪽에서는 여기 당에 새로운 활기를 넣기 위해서 당의 좀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당의 예외위원회 확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총선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급조한 당, 시간을 창당하는데 좀 시간이 좀 쫓기고 선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쫓겨서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서 선거를 치르지는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것 중에 유효한 방법으로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도 이제 작년 대선 네. 탄핵 과정에서 네. 그 당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나눠지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논의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대로 새누리당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설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언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요인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네. 대한 네. 그리고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양보를 해야 되고 네. 또 바른정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되는지 네. 거의 없지 않나? 자백 거의 없지 가능성 않나? 제로다. 아, 예. 매의 눈이었어요. 자백 거의 없지 가능성 않나? 제로다라고 봅니다. 자백 가능성 제로다. 대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굉장히 무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네. 이제 1심 수사 때 당시 그런 1심에 있었던 내용, 2심에 있었던 내용 또 2심에서 일부 또 증인들이 뭐 꼭 1심의 증언을 번복한 것까지 아니지만은 다른 증언을 해서 1심의 증언들이 좀 흐려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2심 판결이 났지만은 네. 그 외에 또 다른 사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에서 또 좀 판단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막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이용주라는 사람 자체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막 공격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종의 모욕을 좀 당하면 어떠세요? 그 말씀하신 분이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분이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겠지만은 네.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네. 또 얼마 뒤에 또 기억이 차고 이렇게 언급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용주 의원을 더 신뢰한다. 좀 그렇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보다 이용주 의원을 더 신뢰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좀 주신 걸로. 그 전직 검사 선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까마득한 선배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정치권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촛불을 많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패 문제가 계속 터지고 그러면 이게 믿고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당 혁신, 정치 혁신 이런 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당. 왜? 약간 한숨 쉬는. 그렇습니다. 왜 한숨 쉬십니까? 한숨이 나십니까? 그 요즘에 뭐 제 심정을 뭐 노래로 하자면은 네. 노래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아. 그 이남기라는 가수가 울고 싶어라라는 네. 노래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저희 당내 상황을 보면은 기억 말씀 나온 길에 노래 한번 하시고 넘어가실까요?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죠. 시청자들이 예. 아마 지금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다른 당의 일이면은 네.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저희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란에 모든 주요 출연자들이 저희 당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 저희 대표. 네. 그래서 남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 당이 좀 빨리 자리를 잡고 바로 섰으면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끝장 토론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 그때 주요 어떤 말씀 좀 하셨나요? 기억하고 있던 익숙한 단어가 이제 안가. 안가. 뭐. 거기가 안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대통령이 안가, 뭐 국무총리라든지 국정원에서는 필요한, 물론 안가가 필요할 수 있는 용도는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전혀 필요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용도에 맞는 정도의 숫자가 있는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네.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용도를 쓰겠다고 해서 네. 돈이 외부로 유용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청와대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네. 국정원의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죠. 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부패, 권력기관의 부패를 잡는 기름길이고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온 길에 제가 자유한국당 얘기도 조금 여쭙고 넘어갈게요.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성완종 전 회장한테 1억 원 금품 수수한 것 때문에
지금 1심에서는 유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지금 대법 계류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또 녹취록이 또 한참 논란이 됐어요. 의원님 갖고 계시다면서요? 뭐 제가 국정감사기관에 녹취록이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녹취록이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시 대검 국감이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 대한 공소유지 서울고검에서 네. 할 때 좀 잘 좀 챙겨서 하라. 네.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었고 네. 사실 그 이전에 법무부 국감 때도 네. 박지원 대표님이랑 같이 또 법무부 간부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이야기 언급이 있었었어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마침 또 우리 서청원 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셔서 예. 뭐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감 때, 대검 법무부 국감 때, 대검 국감 때 예. 공소유지 차원에서 좀 챙겨봐라라고 언급을 한 거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홍준표 현 대표님께서 네. 그 뒤로도 또 말이 또 한 두 번 좀 바뀌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생활비로 했다는지 네. 어쨌다는지 월급으로 다시 대체했다는지 그렇죠. 예. 또 그 관련해서 또 원혜영 또 장시 원내대표하고 네. 돈이 줬는지 안 줬는지 관련해서 또 기억의 착오다. 네, 아, 네. 기억의 착오다. 라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조어를 만들어 내셔서 네. 이제 홍준표 대표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착오를 하신 것인지 네. 아니면 서청원 대표가 착오를 하는 것인지 네. 누군가는 뭐 착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뭐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70% 정도 자백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조사 예, 과정이니까. 예.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몇 퍼센트 진실이 있다고 보세요? 계속 말 바뀌게 하는데. 저는 뭐 거의 없지 않나?